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도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죠. 저는 원래 금요일엔 매매를 잘 안 하고 특히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구경만 할까 하다가 유튜브 영상 녹화할 때 매매한 종목이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한 종목만 아주 소액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착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바로 유신이에요.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어제 상한가에 갔었죠. 그런데 일봉이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관점을 설명드리면 어제 거래 대금은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한가에 갔다는 건 이슈가 특별하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엮이고 GTX 비노선 사업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까지 나왔으니까 격포제죠. 사람으로 말하면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다. 부자인데 매너도 좋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봉상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오늘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매매 대응을 했고요. 다만 이 종목을 단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어제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흔들면서 올렸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사람이 원래 습관은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침에 갭이 뜨면 충분히 기다려서 쌍바닥이 확인된 후에 매수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았고요. 역시 아침에 9.75% 갭을 띄우고 올리는 척 하다가 밑으로 내려오길래 계속 보고 있다가 21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했어요.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시면 제가 21선 위로 살짝 올라올 때 여기서 매수했고요. 200주를 샀으니까 뭐 5% 정도 손실을 봐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고요. 그리고 금요일엔 저녁에 먹을 생선회 값만 벌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률 5% 넘을 때부터 계속 가진 물량의 50%씩 계속 안전하게 분할 매도를 하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나머지를 전부 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잘 올라가서 26.32%까지 가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무려 8%나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갈 것 같은 기세는 아니어서 나머지는 여기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엔 쭉 흘러내려서 종가 14.62%로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 이 매도 타점이 제가 원래 하는 방법은 아닌데 금요일이고 장도 안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 일찍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낸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정원 엔시스가 상한가에 갔죠. 기업용 전산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솔루션 서비스와 전산 장비를 공급하는 IT 전문 업체인데요. 지난 대선 때 공정경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를 주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지난 금요일에 돌려세우더니 오늘 상한가까지 갔죠. 웰컴 저축은행의 차세대 IT 운영 주 사업자로 참여했다는 소식과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한가까지 간 거라고 하는데요. 경영권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무튼 거래 대금은 170억 조금 넘게 나왔고요.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마이너스 7% 넘게 뺐다가 11시 넘어서 바닥에서 30% 넘게 상승시켰다가 다시 마이너스 13% 정도 뺐다가 오후 2시 반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오늘 여기 밑에서 사서 여기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야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오늘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37% 이상 오른 거예요. 엄청나죠? 이 종목이 눈에 띄기는 했는데 마땅히 매수할 타점이 없어서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동일 고무벨트 좀 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회사 이름에 잘 나타나 있죠. 외교부 차관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과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나선다는 소식에 장 막판에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 1위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사에 1,5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서 미국이 만약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면 당연히 수혜주가 되겠죠. 하지만 그동안은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렸고 오늘 아래 구간에서 돌려세운 건데요. 요즘 이런 모양의 차트들이 많죠. 그리고 거래대금은 150억을 겨우 넘겼으니까 좀 약하죠. 분봉을 보시면 오후 1시 반 넘어서 갑자기 급등시키고 밑으로 9% 이상 뺐다가 장 막판에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요즘 이렇게 등락폭이 심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현대약품 좀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하이페질산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하이페질산은 지난 4월 식약처로부터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단계의 치매 환자가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이미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죠. 물이나 주스에 녹여서 복용할 수 있는 파우더 형태라고 하는데 오전에 이미 패치형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출시한다는 뉴스로 아이큐어가 먼저 치고 올라오더니 현대약품이 그 뒤를 이어 치고 올라왔죠. 아무튼 누가 먼저든 좋은 치매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거래대금은 1,200억 넘게 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분봉을 보시면 오전 11시 넘어서 쭉 상승시켰다가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또 위로 올렸다가 또 횡보하다가 마감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눌림목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깊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하게 쌓으면서 올라갔죠. 마지막에 상한가로 마감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쉽게 25.8%로 마감했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주는 별로 없었고요.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 살짝 오르면서 희망 고문을 하더니 결국 기대를 저버리며 허무하게 무너졌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와 무역 수지 적자 확대로 인한 원화 약세까지 가중되면서 외국인의 4일 연속 매도세에 완전히 녹아내렸죠.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2300선마저 무너뜨리며 최저점을 또 한 번 경신했고 장 막판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230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무서운 기세로 떨어지며 729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유난히 힘을 못 쓰는 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대놓고 탈중국, 탈러시아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탈한반도, 탈코리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관련 기업들도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집 나간 외국인들을 돌아오게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있는 외국인들마저 내쫓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장 때문에 자꾸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야겠다고 조카한테 농담을 했더니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난 삼촌 때문에 딜레마가 어떤 말이고 어떤 감정인지 이제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어떤 감정인데? 그랬더니 참 힘든 상황이네. 삼촌을 안 찍자니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삼촌을 찍자니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부러 우스갯소리 했으니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